여러분, 종부세가 500배도 아니고요. 515배 폭등한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이거는 미쳐도 완전 미친 종부세예요. 야, 어떻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 맞습니까?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저는 그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배도 아니고요. 100배도 아닙니다. 515배 폭등했습니다. 515배. 실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낸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그 자료에 부산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사례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 사례에 보면 충격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임대사업자 C씨는요. 당연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해라 해서 임대사업자에 신고를 하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 말소를 한 거예요. 등록을 강제 말소. 여러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등록을 강제 말소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다주택자로 변신됩니다. 그러면 이 C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주하고 있는 한 채에다가 임대아파트 5채, 갑자기 6채가 있는 다주택자가 된 거예요. 다주택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6채가 되면. 2020년에는요. 임대사업자를 신청을 해서 임대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20만 원 나왔습니다만은 2021년에는 고지서를 받아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1억 300만 원이 나왔으니까요. 1억 300만 원. 20만 원이 1억 300만 원이 됐다는 것은 515배나 폭등한 거예요. 515배. 물론 말입니다. C씨는 이게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되고 나서 팔려고 노력했지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이 5채 중에 이거를 어떻게 하든 팔려고 노력했으나 3채의 경우는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설립돼서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터지니까 이거는 뭐 울지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닥치면. 진짜 이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걸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탓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 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세금이 다 있느냐. 세금이라도 징벌적, 이거는 벌금이다. 세금이 아니고 징벌적 벌금이다. 징벌이라는 게 뭐예요?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죄인이 됐고 그 죄인에 대한 벌금을 이렇게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요. 정부가 얼마나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펴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 집을 형제들하고 같이 상속을 받았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B씨에는 자기가 한 채 가지고 있었고 형제간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받았는데 지분율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돼버렸어요. 24.9%라서. 45 받은 내던 종부세가 어느 날 340만 원이 된 거예요. 340만 원. 여기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기도. 이것만 이렇지 않습니다. 온갖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여기는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사실상은. E씨 같은 경우는요. 한 채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지분율이 50%밖에 안 되고요. 임대하고 있는 한 채에는 지분율이 33.3%밖에 안 돼요. 100%가 안 됩니다. 100%가. 한 채도 아닌 거예요. 사실상은요. 그런데 작년에는 300만 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1,300만 원의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거품을 물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1,000만 원을 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00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0만 원씩 올라가니 그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 한 채에 나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채를 더 샀어요. 한 채를 더. 그래서 한 채는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작년에는 108만 원이 나왔다면 올해는 4,100만 원. 무려 4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40배 가까이. 예.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40배, 뭐 500배 이렇게 오른다는 건 여러분 결국 국민들에게 폭탄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 국민들에게 폭탄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 사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해라 해서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 한 채 임대주택 2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230만 원을 내니 지금까지 벌었던 거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어떻게 하면 예, 국민들에게 덤탱이 씌우기? 예, 국민들에게 덤탱이 씌우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요. 그 종부세를 누구한테 전가할까요? 내가 다 못 냅니다. 내가 다 못 내요. 예, 500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말입니다. 임대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전가해서 거기서도 일부를 받아야지 내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 말입니다. 또 월세 시장이나 전세 시장의 혼란은 어쩔 수 없이 예, 혼돈으로 몰아갈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문제가 2%의 문제다. 부자 2% 나머지 98%로 갈라치기 했지만 여러분 부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채도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이게 꼭 부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말입니다. 예, 그냥 세금 폭탄. 나라 부채는 계속 늘어가니 세금 폭탄 때려서 예, 그렇게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임대사업 장려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을 여반장처럼 뒤집었어요. 정부가 정책을 여반장으로 뒤집은 거예요. 정부가. 그래놓고 거기다가 세금 폭탄을 때렸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국민을 우롱한 거예요. 국민을 우롱한 거예요.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종부세 폭탄은요. 지금 예,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사업자에게는요. 피눈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상황들이요. 여러분 계속 저에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진짜 장난 아니게 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는 정부 정책 믿고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 예, 세금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렇게까지 때리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차라리 내 집 가져가라 그냥. 예, 내 집 가져가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 분노는요. 하늘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야, 저는 진짜 이상한 게요. 종부세 때문에 전국이 지금 벌써 한 열흘째 난리거든요. 열흘째. 예,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열흘째 난리예요. 열흘째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은 커녕 너들은 지서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건가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도대체 정부 관료들은 우리가 지금 세금 줘서 정부 관료시켰잖아요.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만 국민 소환하지 말고요. 정치인만. 이게 공무원도 공무원 고위공무원들 있죠. 여기도 국민 소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못하면 그냥 소환시키는 거예요. 국민이. 그렇지 않고는 지금처럼 가면요. 진짜 엄청난 피눈물들이 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이룰 겁니다. 종부세가 워낙 힘겨워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종부세 때문에 세금을 증가해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 충격이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죠.